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지켜온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그리고 현금 보유였죠.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1.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자산을 지키는 방법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은행에 예금으로 보관하고 계신 그 돈의 진짜 가치는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30년 전 1990년대 초반 2,000원이었던 짜장면이 말이죠. 짜장면의 맛이 4배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원화라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과 금,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을 보유한 부자가 74.3%에 달하며 특히 지난 1년간 금 보석 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5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3.2%에서 2026년 3.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장은 둔화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8%로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현금의 구매력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강남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헐값에 매물로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연 20에서 3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1년 뒤 2천만 원의 이자를 받으며 뿌듯해했죠. 하지만 그때 1억으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10년 뒤 20억, 30억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2026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도 매우 흥미로운 국면에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중 유동성 애미는 증가하고 있어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부동산만 사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전체는 완만한 상승, 내부는 초양극화로 진단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지와 정책 사업성에 대한 선별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물 출회 가능성도 있어 상반기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인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까요? 도널드 밀러의 스토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현금만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가? 첫 번째 원칙은 생존 자금 확보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 확보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한국 부자의 74.3%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익 경험 비율이 35%에 달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달러, 예금이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채우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우량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입니다. 한국 부자들의 투자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을 축으로 한 장기 분산 투자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낸 부자가 40%에 달했습니다. 보유 종목 수도 평균 8.9개로 1년 전보다 0.7개 늘었습니다. 단기 매매가 아닌 연단위 장기 투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의 60에서 70%는 서울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나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 같은 우량 자산에 배치하십시오. 20에서 30%는 달러와 금 같은 안전 자산에,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유동성 있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작가님, 지금 주식시장이 고점 아닌가요?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월스트리트의 전설 워런 버핏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KDI 경제 전망을 보면 한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지만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민간 소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금 100%로 버티는 것은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까지 반토막 났을 때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야 라며 바닥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순식간에 반등했습니다. 현금을 쥔 사람들은 반등하는 주가를 보며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리밸런싱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일부를 팔아 달러를 사고 주식이 내리면 달러를 팔아 주식을 사는 식으로 비율을 조절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상위 1%의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장에 머물면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문을 닫았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왜 미친 듯이 폭등했을까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각국 정부가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들이 갈 곳을 잃고 자산시장으로 쏠렸습니다. 이때 현금만 100%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 1억 원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그 숫자가 가진 진짜 힘은 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루치르 샤르마라는 저명한 투자가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경제 10대 트렌드를 보면 이민 급감과 규제 완화가 전 세계적 흐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투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힙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기 때 현금은 왕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현금은 쓰러진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교환용 탄환이어야 합니다.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는 보유용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위기가 오면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이자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피를 흘릴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1등 자산을 줍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현재 한국 경제는 1.8%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합니다. 현금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얼음입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매일 조금씩 증발합니다. 둘째, 한국의 부자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 금, 기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74.3%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투자 수익 경험자가 40%에 달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이렇습니다. 6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고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 60에서 70%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나 우량 주식에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십시오. 넷째,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과 초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공급 부족으로 강세가 예상되지만 지방은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머무십시오.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총 자산 중에서 투자되지 않고 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그 비중이 70%, 80%를 넘는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시든 증권 계좌를 열어서 S&P 500 ETF를 한 주라도 매수하십시오. 그 한 주를 사는 행위가 여러분을 방관자에서 자본주의 게임의 플레이어로 바꿔줄 것입니다. 40대, 50대인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형성기에 있습니다. 은퇴까지 10년에서 20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과거의 방식, 즉 현금 100%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공포의 시기가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1997년 IMF 때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 2020년 코로나 때 투자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냈습니다. 2026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공급 절벽, 정책 변화, 유동성 증가, 이 모든 요소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기회를 안주하는 투자자에게는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 2026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